박스권 또는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도 댓글창에서도 언제 나오시냐고 그렇게 기다리셨거든요. 네, 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표정이 좀 밝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참 3월 한 달 동안은 많은 테마주 장세가 이어졌고 한 바퀴 테마주가 좀 몰아쳤어요. 테마주 장세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테마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워낙에 시장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4월에는 이런 원래 하시던 그런 매매 전략들이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에 대한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제가 뭐 1월 초부터 1분기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게릴라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먹고 빠지고 계속 저점에서 음봉에 사서 박스 하단에 사서 올라오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4월 초가 되면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는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1분기는 여러 가지 원자재 이슈 그리고 뭐 긴축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자재에 관련된 이런 이슈는 어느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아마 이런 긴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클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긴축의 시대가 되게 되면 기업들이 어쨌든 기업들의 마진도 원자재 이슈로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은행에 대한 부분도 이자나 이런 부분은 나협하게 될 때 좀 기업들의 실적 마진도 좀 안 좋아지는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분기는 전략적으로 저는 블루오션 전략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예전에는 종목마다 분산 투자해서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1분기를 진행했다면 2분기는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같은 섹터, 같은 테마에서도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실적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장성이 업계 탑티어 기업이든지 이런 형태로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전 고점에서 68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고점 대비 68일 동안 조정이 오고 68일 동안 횡보가 오고 지금 1월부터 지금 거래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제 날짜로 51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은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4월 중하순이 되게 되면 이 채널이 이제는 하락 채널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널이. 그러면 4월 중하순 정도가 되면은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월 중순에 제가 시장 저점은 만들어지고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시장이 지금 미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긴축의 이슈로 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4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인 조정이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이 있는 옥석 가리기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 주 안 뵈는 동안에 제가 한번 박종현의 돌파 매매 좀 돌려서 봤는데 꾸준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에 어려움이 또 있다, 저점을 확인해 보자. 2월, 3월에 좀 고비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4월에도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게릴라 전략에서 좀 성장주, 실적주 위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잖아요. 테마주 아까 좀 끝나가고 이제 실적 주 성장주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예, 투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긴축의 시대는 이제 돈도 벌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중국이랑도 동일하게 기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반도체에 대한 전략적인 전쟁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략 산업으로 미국도 아마 편입이 될 거고요.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중국 역시 이번에 중국 양해에서 대대적으로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 다 쓰이는 게 반도체고 제가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반등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중국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4월 중순에는 말 그대로 반도체랑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이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올라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가 중국적 수요가 늘어난다,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업종으로 저는 실적주 중에 반도체 쪽 그리고 어제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5G 쪽 이런 쪽을 지금 두 가지 섹터를 일단 관심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국내 정책 수혜주까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종목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좀 오래되긴 했어요. 12월에 제시를 해주셨지만 대덕전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반도체 쪽 좋을 거다 얘기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추가적인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덕전자 부터 AS 해볼까요? 반도체 쪽은 굉장히 업종이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대덕전자, 뭐 심텍 같은 PCB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이 사실 반도체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선도를 했죠. 그러면 지금 대덕전자도 물론이고 심텍도 마찬가지고 신고가를 만들고 좀 눌림목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장은 테마주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노란톡에 설명을 드렸어요. 뭐 1차 산업인 곡물, 원자재가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제조업이 올라가고 다음에 지금 현재 5G가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 바퀴가 다 순환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도 또 똑같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PCB가 한번 신고가가 나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차적으로 또 다시 반등이 오는 순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오고 다시 눌림목이 오게 되면은 아마 다시 한번 4월 중순에 다시 또 반등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1선 26,000원을 좀 대응하시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서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2월 18일에 제시해 주셨던 SMCNC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63%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SMCNC 같은 경우 엔터 관련된 뭐 개별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 지금 흐름 트렌드에도 좀 맞죠. 오늘부터 관련된 방역 정책이 좀 변화되면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가 또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SMCNC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음봉으로 지금 마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2차 공략 자리를 44,950원에서 5,050원 사이를 좀 제시를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오고 다시 저항을 맞고 빠지게 되면은 이런 하단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돌파 시도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 2차 목표 가격인 나머지 분량은 6,100원까지 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MCNC까지 AS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와 실적 그리고 바닥 돌파 종목 중에서 추후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데 두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넥스팀 볼 텐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넥스팀은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지금 앞서 중국 쪽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쪽은. 거기에서 어제도 엊그저께도 계속 공급 계약이 넥스틴이 114억이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SMIC에서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대형 계약이 계속 수주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넥스티 같은 경우는 중국향 수혜와 국내 모두 지금 현재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신정부가 지금 정책주가 1분기에 순환이 됐는데 아직 정책 수혜를 안 받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이런 나머지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은 이런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4월부터 공략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돌파 가격이 지금 62,000원 이 라인을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돌파를 하고 양봉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음봉이 나올 때 저는 종목을 꼭 음봉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라인은 노란톡 오시면은 제가 라인을 좀 잡아드려요. 그래서 음봉 올 때 이렇게 종목을 잡게 되시게 되면은 신고가로 이전 고점인 저는 목표가를 82,000원까지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면서 2분기에 아마 추가적인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틴을 매수가를 이제 시초가 이하로 음봉에 좀 매수해 주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82,000원이고 2차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저는 목표 이 돌파 라인에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게 되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59,500원 이렇게 짧게 돌파 라인을 잡아드렸으니까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틴 지금 최근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또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 목표 주가와 손절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5G 관련주들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저도 브리핑 시간에 5G 다뤘었거든요. 네. 또 어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14%대로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 RF 머티리얼즈 사실 5G가 오르긴 오르지만 워낙에 저희가 많이 고전했던 그런 그렇죠. 섹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매수가도 참 중요할 것 같고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5G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최대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수주 산업, 공급 계약이 나와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앞서 프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버라이즌에 대한 부분이 아마 2분기, 4분기 컨센에서 2분기, 3분기 내에 아마 계속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 버라이즌하고 DC 네트워크 이 투자 구간이 이미 2분기 내에서 빠르면은 4월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RF HIC의 자회사입니다. RF 머티리얼즈는 국내 5G 장비 업체에 대한 부분 수혜도 있고 뭐 인도향도 있고 미국향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모멘텀이 좀 보유하고 있고 4월부터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잘 보셔야 되는데 5G가 말 그대로 가장 피해를 봤던 팬데믹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동시에 또 많이 이렇게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5G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계속 투자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전 바닥에서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전 이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를 대량 거래로 돌파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바로 바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500원을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시초가 이하로 13,500원까지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2분기에는 저는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으로 신고가 17,5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저는 손절 가격 굉장히 짧게 잡아드립니다. 12,500원.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G 섹터에서 참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고민 많이 됐었는데 코너 제목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돌파 종목으로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수익률, 돌파 매매 수익률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기다렸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간은 매주 금요일에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